네, 청년 세 분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차강석 TV의 차강석 배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드디어 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막 여러 군데 좀 출연도 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목 상태가 좋은 날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저기 본업이 뮤지컬 배우시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어쨌든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나오기 위해서 관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뮤지컬 포기했어요? 뮤지컬은 지금 당분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 현장 전선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목이 항상 맛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하여. 그렇구나. 목소리 진짜 좋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애국청년 스프링 네. 임한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국청년 스프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비타민 박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 과일 인터넷 그 주문하는 도매상이에요. 네, 비타민 박스. 예, 과일은 비타민 박스로. 예. 감사합니다. 딸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미 벌써 드셔보셨구나. 왜 안 갖고 온 거야? 다음에 꼭- 여기 좀 있으면은 네, 다음에 꼭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실 때. 예, 그리고 EXBC 허수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BC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허수입니다. 네. 우리 저 허수 대표님하고 이만나 대표님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모셨댔는데 혹시 뭐 좀 제가 구독해 달라고 막 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구독 좀 늘었나요? 네네.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또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 TV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은 네. 여러 군데서 또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차강석 TV입니다. 차강석 TV, EXBC, 예, 그리고 애국청년 스프링 이 세 유튜버들이니까 그 세 분의 유튜브에 여러분들 꼭 주소들 다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가 제일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그 뮤지컬 배우 현역으로 사실은 현역이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활동을 하실 건데 당분간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자유파 투쟁에 정말 정면으로 온몸으로 뛰어드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이 간첩이라는 이 빨갱이들은 그 공산 국가로 보내던가 네. 아니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 정말 엄청 예쁠 때 군대 갔거든요. 네, 그 정말 젊고 예쁠 때 청춘을 다 바쳐서 그 반국가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 2년도 안 됐지만은 먼저 갔던 선배님들은 뭐 3년씩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3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더 이전에는 진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선열이 되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대한 강호의 도리로서 이거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그 제가 지금 이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서 더 뛰어들게 된 계기는 이 배우라는 직업은 말입니다. 이게 그 저라는 도구를 갈고 닦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또 제작자들로 하여금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제 예능을 펼치는 게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금 제가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 사형시켜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완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 반, 싫어해 주시는 분 반.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굳이 싫어하시는 분들을 그 사람들 비위까지 맞춰가면서 제가 활동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깨어나서 결국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은 네. 다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서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아하, 이렇게 예.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 댓글창에 너무 막 열심히 경청한다고. 예. 아. 우리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슈퍼챗 터지면은 저도 리액션을 멸공으로 하거든요. 아 정말요? 아, 이거 슈퍼챗 리액션 같이 할까요? 네. 멸공!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허수 대표님 그 차강석 님이 말씀하실 때 막 박수도 계속 치고 그러셨는데. 아 너무 공감이 그렇게 마음에 돼서요. 들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요. 너무 공감이 네네네. 돼요? 하는 말씀들이 너무 공감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반 대한민국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공감되고 사실상 지금 차항석 배우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공감이 돼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우리 허수 대표도 뭔가 그 예능 쪽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말하자면은 뭐 그렇죠. 음. 인터넷 방송이지만. 네. 아 요새는 인터넷 방송이 대세인데. 뭐. 아,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를 꺾고 이제는 1인 미디어와 그죠. 진실한 미디어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예, 열심히 들으시던데 이만나님. 네. 예. 일단 너무 이렇게 막 패기 있게 얘기하면 조금 보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예.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얌전한 척하고 있지만 현장 나가면 또 엄청 소리를 지르거든요. 네. 그런 거를 현장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보여주시죠. 엄청납니다. 보여주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때면 구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예, 하시는구나. 네, 괜찮아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저도 공감이 돼요. 제가 좀 이게 몸이 안 좋을 때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저 하여튼 뭐 해요. 네. 센 척도 하고. 지금 우리가 종북 주사파들과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차강석님, 네네. 그 문화예술계가 너무 좌편향돼 있다. 이 좌파 카르텔이 수십 년간 이 문화예술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좌편향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그 많은 인터뷰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안 한 이야기가 뭐가 있었지 해가지고 또 제가 예.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고르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은 혹시 여성 연극제, 페미니즘 연극제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그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연극제가 지금 벌써 몇 회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남성 연극제는 없습니다. 음. 정말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네. 어떻게 좌편향돼 있는지. 어떻게 아니 왜 도대체 지금 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전사들 엄청 당차고 멋지잖아요. 왜 약자입니까? 사회적 왜 약자죠? 약간 그렇지. 아니죠. 아닙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예능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한 이런 뭐랄까 지원금 엄청나게 수두룩 빽빽한데 남성을 위한 또 연극제는 없다. 아하.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여성 연극제 특히 그런 거 보면은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여성 연출가 여성 연출가전도 있어요. 여성 연출가전. 한국 연출가전이 아니고 여성 연출가전도 있고. 그래서 여성 연출가 플러스 여성 예술인들로 구성이 되면은 지원을 받기가 조금 더 용이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그냥 가버렸죠. 아주 가버린 겁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좌편향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네. 대학로의 심장부 아르코 예술극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제일 크거든요. 네. 그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이 제일 큰 극장인데 어. 대학로에서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무슨 뭐
다 이제 주먹 그림 있어가지고 무슨 뭐 항쟁하고 투쟁. 그런 연극들 뮤지컬 위주로 많이 올라가요. 그거 거기서 공연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발탁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도 가면 거의 다 이제 포스터에 다 주먹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네, 아무튼 정말로 좌편향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는데 일단 오늘은 예. 딱 이 정도 키워드로 그래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화인들이 이 탄핵 반대 서명운동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어제는 호남 광주에 있는 조선대 학생들이 이 탄핵 집회 한다고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목포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신고가 됐어요. 100명이 모여서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가실 것 같은데 또 지난 토요일 날은 광주에서 뭐 정말 사상 초유의 엄청났죠. 인파들이 모였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연세대에서 시작해서 서울대 거쳐서 지금 전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조금 아까 이화여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어저께. 예. 이화여대 측에서 아무래도 여대가 뭐 동덕여대 사건도 있고 여대라는 네. 특성상 여대 집단에 퍼져 있는 페미니즘 사상 그리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죠. 여대 자체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미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 사이에서 찍혀서 사실상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뭐 음해라던가 뭐 공격을 많이 받는다. 네, 그런 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남성 유튜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여대에 들어와서 하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하. 여자 유튜버들이 조금 와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네네네. 그 고민들이네. 네네. 아무래도 예. 조금 뭐 동덕여대 때 뭐 남자들은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네. 많았어가지고 네네.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남자 들어가는 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화여대 이 날짜가 딱 뜨면은 갈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가 안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 약간 게릴라식으로 너무 음해가 심해서 그걸 날짜를 지금 미리부터 띄우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나님도 네. 가셔야 되겠네. 가야죠. 네. 가야죠. 저도 갈 겁니다. 그래요? 가서 이제 네, 가죠. 같이 네, 가시죠. 네. 아니 잠시만 저 립밤 좀 바르려고 하는. 가서 신부감을 좀. 그래요? 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네, 맞습니다. 내 파트너가 없을까? 사실 저도 최근에 몇 번 들었어요. 이제 청춘 남녀들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가지고서 잘 나가다가 깨진 경우들이 많대요. 맞습니다. 많아요. 예. 정말 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결혼을 앞둔 분들이 뭐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중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 중매 회사 같은 데서 네. 해도 그런 거 이제 물어본대요. 좋은 변화네요. 그러니까 하면 저희 아미고 동지들 중에 다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인데 이분들도 남편하고 생각이 달라서 답답한. 자식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막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뭐 헤어질 수도 없고 저도 그 고통 속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약간 음. 부모님이랑 저랑 음. 저희 부모님 이제 586 운동권 세대시고 네. 강성이시고 저랑 동생이 이제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고 근데 원래 저랑 동생이 원래 정치관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 광화문 집회 갔을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부모님이 제 방송을 보시거든요. 그러겠지. 그걸 보고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이제 한번 이제 다 까고 확 난리가 났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좁혀지지 않아서 동생은 집을 나왔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언젠가 한 번은 집안에서 터질 일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네. 저런.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학교 같은 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몇 년 전부터 저는 많이 받았어요. 좋은데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에 이제 조국 하고 문재인 상대로 싸울 때도 생각이 다른 분들은 처음에 첫 마디부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국이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생각이나 정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뭐 가족이나 친구들을 배척하진 않죠.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관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네. 어떻게든 좀 설득시키려 하고 어떻게든 계몽시키려 한다든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면은 그냥 아예 손절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낙인 찍고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이만나님도 지금 도매합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2019년 투쟁 때도 그랬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 고성구 TV에 출연하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그 영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분의 그 정치적 입장이 이제 맞아면 커밍아웃 된 거 아니에요. 네. 좌파들이 전부 다 이걸 막 거래를 끊는다는 거예요. 예. 뭐 아직까지 거래를 끊고 이런 것까지는 없고요. 어. 그 새로 이제 거래처를 틀 때 네. 넌지시 물어보긴 해요. 아. 혹시 이제 예전에는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넌지시 물어봐서 근데 대부분 과일 도매 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으세요 우파 쪽이.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우파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나마 이제 좀 그런 게 괜찮은데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첫 마디부터 막 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물건 주면 안 될 것 같다. 내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조금씩 거리를 아예 참 그러니까 그 호남에도 진짜 열혈 자유우파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다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고성구 TV에 나왔다는 걸로 그 호남 분인데 호남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했는데 막 잘리는 거야. 아이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양상이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자유파가 수적으로 다수니까. 맞습니다. 호남에서도 이제 천연기념물이 아니니까. 40%대까지 나온다고 글쎄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파 이제 시민분들이 왜 우리 정의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탄압받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로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좌파 진영의 그 언어 선동 프레이밍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극우라던가 혹은 뭐 수구, 뭐 친일 이런 언어 좀 굉장히 극단된 언어를 사용해서 네. 이미지 프레이밍을 엄청 시키는 전략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에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어. 원래 우파인 사람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제 별로 그런 거에 선동을 안 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다 광화문이나 또 여러 그 집회 연단에 쓰시죠? 네. 예, 연단에 쓰시면 어때요? 이만나님. 일단은 진짜 벅차다라는 게 가장 커요. 정말 많은 인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 태극기 송종이 흔들리시면서 진짜 이걸 보면은 너무 벅차고 내가 이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인파 앞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제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또 막 엄청 호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면서 엄청 호응을 해주신단 막 말이에요. 올라가면 우선 네. 한번 터져 나오지. 그리고 뭐 별 얘기 안 했고 그냥 이재명 구속했는데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환호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맞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큰 이렇게 같이 외치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경험을 살면서 사실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가슴이 벅찬다라는 그게 가장 큰 드는 감정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사실은. 네.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한 맞아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뵐 때마다 제가 이제 막 그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 먹을 걸 그렇게 양쪽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나중에 주머니가 집에 오면 이렇게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살쪘다고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어르신들 먹을 걸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과자 많이 주셔가지고 초콜릿 이런 거. 보동보동하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차강석님은 워낙 무대에서 쓰셨댔으니까 네. 그런데 이 대중연설 집회에서의 대중연설은 좀 다르죠. 아니 거의 같은 맥락인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단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가 지금은 내가 있어야 할 무대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올라가고 네. 또 이제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이제 무대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잘하기를 이제 연습하잖아요. 그 저도 계속 올라가기 전에 계속 연습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서 한마디 한마디 더 진실되게 더 정확한 메시지 워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경주 내려갑니까? 네. 제가 여기 담당자분께 연락을 받고 나서 예. 고성국 TV가 가면 무조건 가야죠. 제가 정말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저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뭐 많이 이제 제가 불러주시는 곳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예. 또 그리고 경주 가서도 지금 어떤 단어 또 이제 뭐랄까 포커스를 맞춰서 연설을 해야 될지도 예. 지금 이제 큰 틀을 다 프레임을 짜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사실 저희가 그 뭔가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준비할 때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정리돼 있지 않는 말을 하는 거는 사실상 말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긴 거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저희를 이렇게 밀은 거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공부해. 네. 그래서 공부가 되는. 맞아요. 지식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매주 연단에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교회 목사님. 네네네. 또 이제 사찰에는 스님들이 네. 그 매주 이제 연단에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 연단에 매주 서서 뭔가 그 시의성 있게 말씀을 그 스님들은 불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세상 얘기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상 말씀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말씀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는 회사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매주 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세 분은 연단에 쓰시는데 준비는 하신다 그러는데 누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네. 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요즘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와리가리라고 와리가리 차 줄여서 와차. 네, 근데 아무튼 네, 제가 여기서도 연설하고 저기서도 연설하다 보니까 이곳에 맞는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는 금방 알거든. 네네. 예. 저는 같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지금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진짜 이 정도 공부하고 했으면은 그 연설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책으로도 내나? 왜냐면 정치인들 책으로 많이 내니까는. 그래서 그건 대통령쯤 되는 유명한 정치인은 연설문이 책으로 나와요.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 제가 수필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다 제가 작성하는 건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애국동지분들 싸워온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었고 펜앤드마이크 가서는 어쨌든 거기는 엄청 이제 그 집회 이름 자체부터도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를 비판했었어요. 천주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제단
네, 그 사재단에 대해서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만민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평등 안에서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행동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아무튼 이렇게 또 경주에 가서는 지금 또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뭐 통일신라 뭐 이런 통신. 네. 망해가는 과정 뭐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번엔 키워드를 잡긴 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연구를 제대로 하시네. 허수 대표는 어떻게 준비해요? 저는 일단은 그때 일어나다 저는 사실 연단에 그렇게 많이 서보진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한남동에 있을 때 좀 그랬었고 그때는 사실 좀 영어로 준비를 해서 했었고요. 왜냐면 네. 그 당시에는 그 외신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때였어서 그래서 그때는 영어로 준비를 해서 했었고요. 그 전반적으로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왜 계엄령을 내렸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인라이튼 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아주 좀 추려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거는 근데 그 거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약간 해외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EXBC님 기억나요? 연단에서 영어로 말씀하신 분. 네네네. 그럼 혹시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한국말로도 그다음에 한국말로도 하고 네네네. 영어로도 하고. 네. 여기 댓글창에는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네. 21일 4시에 있다고 동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예, 이 여러 대학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집회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알려드리고 또 저희들 일정되는 데로 가서 취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만나님은 뭐 이재명 구속은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그쵸. 항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젊은 네. 1230 세대가. 그런데 또 여전히 1230 세대 중에는 아직 또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이만남이? 저는 일단 그 주류 미디어 그 선동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을 그래도 10명 이상은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전향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그게 게 1대1이면 더 쉬워요? 네.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게 이거를 한 번에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어떤 언변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친구의 예를 들면 이 친구는 4대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친구였어요. 막 논문도 찾아보고 자기가 그거를 대학 때 발표도 하고 이랬던 친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 근데 그 4대강 처음에 누가 그 정책을 처음에 누가 시작하려고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자기는 왜 4대강이 잘못되고 막 이런 문제들만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려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책정된 예산이 100조였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신하로서 그렇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물가가 훨씬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2조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논파하셨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보다 더 심한 막 인국공 사태 때 막 열을 올리면서 막 했던 강성 우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씩 그게 있어요. 이제 또 독도에 대해서 미쳐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독도가 왜 우리 땅이 됐는 줄 알아? 그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 땅이 된 거고 그게 국제 분쟁 지역이 된 건 김대중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공부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꽂혀 있는 분야들이 있어. 좌파라고 다 좌파가 아니라 한 분야에 꽂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랑 다르네? 그게 이상하네? 하면서 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충분히 이게 전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시려면 진짜 여러 명이 있는 데서는 안 되겠네.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일대일로만. 눈치 보느라고 그쵸, 끝까지 그쵸. 고집부리잖아. 맞아요. 예, 그리고 야 그만해.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 맞아요. 둘이서는 그게 가능하지. 네. 그래서 천천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이게 이래서 잘못됐고 저게 저래 잘못됐고를 얘기하면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깨어나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저는 네. 그 친구분들이 되게 그래도 이성적 사고가 열려 계시니까 그게 대화가 서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겪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약간 특징을 발견했어요. 이 좌파들이랑 논쟁을 할 때, 토론을 할 때는 어떤 A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 4대강이라던가 혹은 뭐 독도 문제라던가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리가 막혔다. 그러면은 말꼬투리를 잡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다른 데로 할까? 다른 문제를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번져요. 그러면 B가 되잖아요. 또 B 주제를 갖고 또 거기를 논파를 하려면 하다가 지가 딸리면 C가 또 C로 가.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게 계속 막혀서 안 되면 A, B, C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서대로 갑자기 D긋이 돼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한나님께서 경험하신 그 친구분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정치적 관심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논리적 토론이 가능한 건데 사실 2030 중에 아예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이 더 많거든요. 아하. 네, 젊은 친구들 중에 아예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뜨질 않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의 그 언어 그대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세뇌라고 얘기하죠.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서 사실상 그걸 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오셨던 그 언어 선동 프레임 깨기가 저는 그래요, 가장 그래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허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신다고. 맞아요. 갑자기 얘기 중에 야 그럼 너 자식이 세월호에서 죽었으면 너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 때.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띵한데 무한공항 특검하라. 무한공항 특검하라. 아 정말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뭐랄까 싸우다 보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 너 성향은 좌파야. 저한테 제가 갑자기 확 뜨거워지거든요 이게. 갑자기 또 세월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무한공항으로 갑자기 확 가버리네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세 분하고 말씀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계속 보는데 5분 남았어요. 5분. 아이고. 예, 할 꼭 것도 많은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이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네, 아까 그러세요. 그 프레임 허수 대표님. 깨기에 네. 그 연결해서 저 마무리를 짓자면 그러세요. 예. 저는 그 종북 좌파 주사파들이 그 대진년도 그렇고 그 요즘 대학교 시국 선언하는데 찾아와서 많이 회방 그런 선동 회방 그런 식으로 방해 그렇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진년. 근데 그 대진년이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그 전신이 한총련이었나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종북 좌파 그 NL 계열 주사파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석기 세력의 예, 잔당들이에요. 그게 예. 그 세대 교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대학생들한테까지 내려온 건데 저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좌파들이 뭐 수군이 뭐 친일이니 극군이 이런 단어를 쓸 때 저희 또한 그런 그 종북 좌파 빨갱이 그리고 극좌 그리고 뭐 종북 종중 이런 단어를 계속 알려야 되고 이런 단어에 대한 프레임이 받아들이는 정치 무관여층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이게 너무 올드하고 무거운 얘기가 아니게끔 조금 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해보는 거를 국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프레임이 깨지면서 거기에 대한 출발 지점이 그렇게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저 잠깐만 정리할게요. 아, 네. 만나님이 제가 지금 디귿이 돼가지고 잠시.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다시 ABC로 넘어. 일단 이제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취소 그 심사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많이들 헌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영배가 변론한 것 중에 이제 이거 대본대로 하는 거다. 예.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어이가 이게 뭐 대본이고 꼭두각시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쪽에서 이 변론하는 걸 전혀 듣지 않는구나. 이미 짜여진 각본이 존재하는구나에 그렇지, 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너무 분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증거는 채택해 주지도 않겠다. 여기에 변론은 듣지도 않겠다. 우리는 이 대본대로 할 거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래 이 이제 재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3.1절 집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차강석 대표. 네, 저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 아까 대진년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라도에 인민군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있어요. 네. 대안학교 6년 과정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가지고 대진년을 이제 합류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제가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아, 네, 네네네. 저도 봤어. 팬앤마켓 네네. 받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알면서 걔네들이랑 싸울 때 너 인민군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TF팀들 저희들이 신상 터니까는 다 지우고 지금 내렸거든요. 사진도 내리고 이름도 내려버렸습니다. 헌재 네 TF. 맞아요. 네, 네. 네, 헌재.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항상 외치던 말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누군데? 아까 계속 여기 그 누나가 말해줬던 말이 김대중. 그분. 아, 네. 행동하는 양심. 근데 저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지금 골든 타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숨이 멎어가는 사람을 있잖아요. 이게 빨리 CPR 안 하면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숨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우리의 보수의 행동하는 양심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강석 TV의 차강석 배우님, 그리고 EXBC의 허수 대표님, 애국 청년 스프링의 임한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임한나님은 또 과일 도매상 하시니까 비타민 박스라는 인터넷 과일 주문 창도 여러분들 챙겨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 분의 유튜브 지금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강석님, 허수님, 그리고 임한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